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45세 여성분이 제 심리 상담실에 앉아 계셨는데 울음 때문에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더군요. 그 사람이 더 이상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왜 저는 계속 희망을 품고 있을까요? 왜 그 사람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왜 놓아줄 수가 없을까요? 여러분도 이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놓아주기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눈앞의 현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왜 끊어질 듯 말 듯한 시로라기 같은 희망에 매달리고 있을까요? 그 답은 인간의 마음 깊숙한 곳, 칼 융이 평생에 걸쳐 탐구했던 무의식의 층위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자신을 이해하는 여행을, 사랑을 이해하는 여행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놓아주는 기술을 통해 자신을 되찾는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융에 따르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실제로는 자신의 아직 개발되지 않은 측면들을 그 사람에게 투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놓아줄 수 없을 때 실제로는 자신의 일부를 놓아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한 남성이나 여성이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고 말할 때 실제로는 제가 그 사람에게 맡겨둔 저의 일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받는 느낌일 수도, 인정받는 느낌일 수도, 관심받는 느낌일 수도 아니면 단순히 자신이 가치 있다는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자신을 사랑할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때 우리는 가장 큰 힘, 즉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융은 이런 현상을 아니마와 아니무스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각 개인 안에 있는 남성적, 여성적 측면들 말이죠. 우리가 사랑할 때 이런 측면들을 상대방에게 투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끝날 때 마치 자신의 중요한 일부를 잃은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픈 현실은 이것입니다. 누군가가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신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는 이런 신호들을 부인하고 무시하고 계속 고통받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의식에 부인이라는 보호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실과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진실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구축해온 자아상을 무너뜨릴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손 안에 새 한 마리를 꽉 쥐고 있는데 그 새가 날아가고 싶어 한다면 어떨까요? 꽉 붙잡고 있으면 새도 아프고 결국 여러분도 괴로울 뿐입니다. 하지만 손을 펼쳐 놓아준다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진정한 사랑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날아가서 여러분도 다른 아름다운 것들을 맞이할 자유를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놓아주는 기술입니다. 포기하는 것도 패배하는 것도 아닌 용기와 자기 사랑의 행동입니다. 앞으로 25분 동안 우리는 함께 누군가가 더 이상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신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을 더 아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명확히 보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는 융의 관점에서 본 놓아주는 기술을 배워보겠습니다. 고통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더욱 온전한 자신을 되찾는 깊은 치유 과정 말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누군가를 꽉 붙잡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충분히 사랑해서 맞지 않는 것들을 놓아줄 수 있고 더 좋은 것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면 여러분도 사랑하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윤기 발견한 우주의 자연법칙입니다. 먼저 누군가가 더 이상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분명한 신호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보고 자신만의 치유 여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분명한 신호는 소통 방식의 변화입니다. 누군가가 더 이상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을 때 대화에서 냉담해집니다. 짧고 감정이 없는 답변, 여러분의 일상에 대한 관심 부족이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면 이제는 간단한 메시지 하나에도 몇 시간씩 걸려 답장이 올 수 있습니다. 윤군 심리적 리비도에 대해 연구했는데 이것은 단순한 성적 욕망이 아니라 전체적인 생명 에너지를 뜻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서 감정적 에너지를 거두어 드릴 때 그것은 소통 방식을 통해 매우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더 이상 이 관계에 에너지를 투자하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 신호는 개인적인 삶 공유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직장일, 가족일,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지만 이제는 피상적인 질문과 답변만 남고 깊은 나눔은 사라집니다. 이것은 융기 말한 자아로의 후퇴 현상을 반영합니다. 누군가가 마음속으로 관계 종료를 결정하면 개인적 공간을 보호하기 위한 심리적 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만남을 거절할 때 불분명한 이유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봐봐요, 피곤해요, 다음에 해요가 자주 반복되는 답변이 됩니다. 예전에는 항상 여러분을 위해 시간을 내주었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그들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윤근 행동이 무의식의 가장 정직한 언어라고 강조했습니다. 누군가가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때 무의식이 친밀감을 만들 수 있는 상황들을 피하도록 유도합니다. 이것은 어려운 대화에 직면하지 않으려는 자연스러운 보호 방식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언급할 때 질투나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여러분이 이성 친구에 대해 이야기하면 호기심을 보이거나 약간의 질투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무관심해 보입니다. 마치 여러분의 연애 생활이 더 이상 그들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은 융기 분석한 감정적 투자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감정 에너지의 일부를 그 사람에게 투자합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관심과 소유욕을 만들어냅니다. 사랑이 식을 때 이런 투자가 회수되고 그들은 여러분의 연애 생활에 완전히 무관심해집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직접 만날 때 나타나는 신체 언어의 변화입니다. 눈 맞춤을 피하고 신체 접촉을 줄이고 더 멀리 앉고 팔짱을 끼거나 얼굴을 돌리는 등의 방어적 자세를 취합니다. 몸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정확히 반영합니다. 윤근 몸이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다리라고 믿었습니다. 무의식이 관계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하면 몸은 자동으로 정신적 보호를 위한 물리적 거리를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분명한 신호는 여러분이 포함되지 않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장기 계획 꿈 목표들을 마치 여러분이 그냥 평범한 친구인 것처럼 그들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아닌 것처럼 나눕니다. 이제 가장 큰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런 신호들을 알아차렸는데도 왜 우리는 놓아줄 수 없을까요? 왜 계속 희망하고 노력하고 고통받을까요? 융은 이 현상을 그림자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각
개인 마음속의 어두운 면이죠. 이 그림자에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모든 것들이 포함됩니다. 버림받을 두려움, 충분하지 않다는 두려움, 외로움과 마주할 두려움 등이죠. 이미 끝난 관계에 매달릴 때 실제로는 자신의 그림자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을 인정하면 이런 깊은 두려움들과 마주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로 여기서 기적이 시작됩니다. 융근 그림자와 용감하게 마주할 때만 온전해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진 사랑을 놓아주는 과정이야말로 이것을 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본 놓아주는 여정은 현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상대방이 더 이상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실제로 겪고 있는 감정들도 인정해야 합니다. 고통, 분노, 두려움, 거절당했다는 느낌 등 모두 말이죠. 융은 우리가 저항하는 것은 영원히 지속되지만 받아들이는 것은 변화된다고 말했습니다. 고통에 맞서 싸우지 말고 삶의 경험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치유의 첫 번째 단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상대방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이 실제로는 투사였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아직 개발되지 않은 측면들을 그들에게 투사했습니다. 사랑하는 능력, 자신감, 안전감 또는 단순히 삶의 기쁨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사랑이 가짜였다는 뜻은 아닙니다. 매우 진실했지만 그 큰 부분이 그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그들에게서 사랑했던 모든 것이 실제로는 여러분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단지 접근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개성화 과정입니다. 완전한 자신이 되는 것이죠. 융은 이것을 인생의 가장 높은 목표로 여겼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완성을 찾는 대신 자신 안에 부족한 측면들을 개발하는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신감을 사랑했다면 자신 안에서 자신감을 개발하세요. 그들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식을 사랑했다면 같은 정도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들과 함께 있을 때의 안전감을 사랑했다면 내면에서 그 안전감을 만들어내세요.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마주할 용기, 천천히 자신을 개발할 인내심, 그리고 무엇보다 약할 때 자신에게 자비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융은 진정한 자아로 가는 길이 절대 일직선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날도 있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날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정상이고 성장 과정에 필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연락하고 싶은 욕구를 이겨낼 때마다 그들 대신 자신에게 집중하기로 선택할 때마다 더 강한 정신적 근육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윤기 제한한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는 일기 쓰기입니다. 한탄하거나 후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기 위해서죠. 겪고 있는 것을 글로 쓸 때 나는 이것을 겪고 있다와 나는 바로 이것이다 사이에 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고통에 삼켜지는 대신 고통을 관찰할 수 있을 때 그것을 변화시킬 힘을 갖게 됩니다. 융은 꿈의 힘도 믿었습니다. 놓아주는 시기에는 꿈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꿈들은 종종 무의식으로부터 새로운 방향 자신 안에 아직 탐험되지 않은 가능성들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날고 있는 꿈을 꿀 수도 있는데 이는 향해 가고 있는 새로운 자유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낯선 곳에 있는 꿈을 꿀 수도 있는데 이는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경험들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오는 이런 메시지들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놓아주는 것이 사랑을 멈추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사랑을 집착해서 감사로, 소유욕에서 고마움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와준 것, 사랑에 대해, 자신에 대해, 인생에 대해 소중한 교훈을 준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시 가져야 한다는 갈망 없이도 아름다운 추억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융기 추구했던 영적 성숙의 표시입니다. 소유하지 않고도 사랑할 수 있을 때, 고통 없이도 감사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은 드문 정신적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한국 문화에는 한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슬픔, 아쉬움, 그리고 일종의 우울한 아름다움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죠. 윤근한을 마음이 깊은 상실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한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대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그것이 여러분 정신적 아름다움의 일부가 되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결국 사랑에서 가장 깊은 고통들이 자신에 대한 가장 위대한 선생님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들은 우리를 내면 깊이 들어가도록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몰랐던 힘의 원천들을 개발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들을 사랑했던 것과 같은 강도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때 그들에게 주었던 것과 같은 수준의 관심과 보살핌을 자신에게 주는 법을 배울 때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자기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절망적이지도 의존적이지도 누군가의 사랑을 설득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고 이것이 여러분과 같이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들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융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된 것을 끌어당긴다고 믿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될 때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차갑거나 무관심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절망적이지 않을 때 더 깊고 진정성 있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로 선택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역설입니다. 완전해지기 위해 사랑이 필요하지 않을 때 사랑이 가장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고품질의 동반자 관계를 끌어당기게 됩니다.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절대 여러분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을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놓아주는 여정에는 용서도 포함됩니다. 더 이상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그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너무 오래 매달렸던 것, 자존감을 잃었던 것, 신호들을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에 대해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융근 용서가 일회성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매일 다시 용서하기로 선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제2의 천성이 될 때까지 말이죠. 그리고 용서가 그들의 행동을 변명하는 것이나 비슷한 일이 다시 일어나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용서는 과거의 고통스러운 사슬에서 자신을 해방시켜 더 가벼운 마음으로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놓아주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날들에는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고통받는 것은 선택사항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의 아픔은 자연스럽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이 그 관계의 중요성을 기리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고통받는 것, 고통에 매달리는 것, 치유를 거부하는 것, 상실을 통해 자신을 정의하는 것은 선택사항입니다. 융근 고통을 지혜로, 상실을 성장으로,
끝을 새로운 시작으로 변화시키라고 격려할 것입니다. 압도적인 슬픔을 느낄 때마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고통이 내게 가르치려는 것은 무엇일까? 이 경험이 나를 어떤 방식으로 성장하도록 초대하고 있을까? 그것은 회복력에 대해 가르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역경에서 회복하는 능력 말이죠. 자립에 대해 가르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힘을 찾는 것 말이죠. 분별력에 대해 가르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래의 관계에서 위험 신호를 더 일찍 알아보는 능력 말이죠. 아니면 가장 중요하게 무조건적인 자기 사랑에 대해 가르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으며 다른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사랑 말이죠. 무조건적인 자기 사랑을 터득할 때 아무도 여러분을 완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기쁨과 동반자 관계를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여러분의 가치를 정의하거나 행복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윤기 추구했던 궁극적 자유입니다. 외부 인정이 필요해서 버림받을 두려움에서 특정한 누군가에게 사랑받아야 한다는 강박에서의 자유. 필요가 아닌 힘에서, 결핍이 아닌 풍요에서 사랑하고 사랑받을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얻는 순간 그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 상실이 아니라 선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기 발견의 선물, 내면의 힘의 선물, 진정한 자기 사랑의 선물 말입니다. 뒤돌아보면 그 관계가 고통스러운 결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여정에서 중요한 목적을 다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자신에게로 데려왔습니다. 그림자와 마주하게 하고 힘을 기르게 하고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몰랐던 자원들을 발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것이 어떤 관계든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잘 풀릴 때의 행복뿐만 아니라 끝날 때의 성장과 자기 인식입니다. 한국의 영적 전통에는 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깊고 지속적이며 무조건적인 정서입니다. 윤근 정을 사랑의 가장 높은 형태로 해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개인적 집착을 초월한 사랑 관계가 형태를 바꾸어도 존재할 수 있는 사랑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들이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그 사람에게 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누었던 것들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을 간직하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갈 완전한 자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적 성숙의 숙련입니다. 사랑과 놓아줌을 동시에 안을 수 있는 능력 과거를 기리면서 미래를 포용할 수 있는 능력 있었던 것에 감사하면서 가능한 것에 흥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윤기 여러분이 배우기를 원했을 마지막 교훈은 이것입니다. 모든 끝은 단지 위장된 시작일 뿐입니다. 한 문이 닫힐 때 새로운 문들이 열릴 공간을 만듭니다. 하나의 이야기가 끝날 때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여지를 만듭니다. 하나의 사랑이 떠날 때 더 깊고 진정성 있는 사랑이 들어올 마음을 준비시킵니다. 우주의 지혜를 믿으세요. 인생의 타이밍을 믿으세요. 변화에서 생존할 뿐만 아니라 변화를 통해 번영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믿으세요. 여러분을 위한 것은 절대 여러분을 지나치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을 지나치는 것은 애초에 진정으로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믿으세요. 자기 발견과 자기 사랑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에서 멀어지는 모든 발걸음이
진정으로 여러분을 만족시킬 것을 향한 발걸음입니다. 놓아주는 모든 용기의 순간이 여러분의 미래 행복에 대한 투자입니다. 이 과정에 인내심을 가지세요. 자신에게 부드러우세요. 보여주고 있는 용기를 자랑스러워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도전적이지만 변화를 가져다주는 여정을 통해 되어가고 있는 사람에 대해 흥분하세요. 왜냐하면 결국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 이야기가 여러분을 완벽하게 사랑해줄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완벽하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터득하면 다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가장 야심찬 꿈을 넘어서는 기적적이고 아름다운 방식으로 제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